대한민국의 일본 불매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불매운동은 단순히 한국의 소비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택배 노조, 마트 노조, 유통업체, 한국소상자영업자 총연합회, 편의점 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본이 실제로 입은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가 불매운동 타겟 1순위가 된 유니클로의 타격은 얼마나 될까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신용카드 매출액이 17억 7천만 원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6월 넷째 주보다 무려 마이너스 70%씩이나 감소하였죠. 한국 유니클로는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씩 투자해서 설립한 FRL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 3,732억 원이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 감소 비율을 적용하면 유니클로의 매출액은 1년에 9,612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니클로 브랜드를 소유한 일본 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은 마이너스 4,902억 원의 타격을 받게 되죠.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종로점, 구로점 유니클로가 이미 폐점한 데 이어서 노원구 대형마트 앞 유니클로도 다음 달에 폐점할 예정입니다. 일본 ABC마트가 99.96%의 지분을 보유한 ABC마트 코리아의 실적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9.1% 감소하였는데요. 지난해 1년 동안 ABC마트의 매출액이 5,114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1년에 약 마이너스 1,000억 원의 손실을 받게 되겠죠. ABC마트가 본격적인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것이 다소 늦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타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매운동 전 한국에서 부동의 1위였던 아사히 맥주는 일본의 아사히그룹 홀딩스와 롯데칠성 음료가 50%씩 투자해서 만든 롯데 아사히 주류가 공식 수입업체로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0대 50은 아니고요.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롯데 아사히 주류의 주식 150만 1주를 보유하고 있고 롯데칠성 음료가 149만 9,999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아사히를 포함한 일본 맥주들은 8월 1일부터 10일 동안 수입량이 무려 마이너스 98.8%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사실상 수입을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난해 124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롯데 아사히 주류는 일본 불매운동이 초장기화될 경우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롯데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롯데 아사히 주류와는 달리 한국 기업인 롯데칠성의 주류사업부 롯데주류까지도 일본 기업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해명과 법적 대응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네요. 롯데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롯데 아사히 주류의 연간 매출액은 고작 1247억 원 수준이지만 롯데칠성의 1년 매출액은 2조 3233억 원, 롯데주류의 매출액은 7567억 원에 달합니다. 신동빈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롯데지주가 롯데칠성의 최대 주주이고요. 롯데주류가 롯데칠성의 주류 사업부인 것을 고려한다면 롯데의 주장이 맞긴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롯데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예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광윤사가 정상에서 이 한국 롯데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이렇게 빨아먹는 구조였죠. 지금은 롯데가 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여전히 롯데는 곧 일본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롯데가 합작법인 형태로 여러 일본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쐐기가 박힌 것이죠. 무지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무인양품도 일본의 양품 계획의 60%, 롯데 상사가 40%씩 투자하여 설립되었죠. 무인양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378억 원, 마이너스 58%가 넘는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간 피해 규모는 마이너스 800억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는 6월 12만 2187대에서 7월에는 12만 8602대로 플러스 5% 늘어난 반면 일본 수입차는 마이너스 35%나 폭락하였습니다. 혼다와 토요타는 마이너스 40%, 인기가 높았던 렉서스마저도 마이너스 24%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네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동안 올린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현재 페이스대로 일본산 자동차 판매가 하락하게 되면 연간 마이너스 6,5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게 되고 특히 토요타가 받을 충격이 가장 크겠죠. 일본의 관광산업도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7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국가 1위가 바로 일본입니다. 7월 넷째 주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133억 8천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19%나 감소하였습니다. 여행을 가는 상당수가 현금을 엔화로 환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해외여행 특성상 늦어도 2-3주, 빠르면 몇 달 전부터 미리 비행기와 호텔에 돈을 지급하고 취소할 경우 만만치 않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 내 한국인들의 관광 소비는 앞으로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있는 일본 제2금융들인데요. 한국에서 저축은행 1위가 바로 일본의 SBI 홀딩스가 84%의 지분을 보유한 SBI 저축은행이고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 만에 2,059억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권에 많은 일본 저축은행들이 포진해 있고 대부 업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 남길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들만 더해도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받을 피해는 최소 1조 4천억 원입니다. 불매운동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과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수많은 일본 기업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2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1년마다 일본 기업 및 일본 관광업계가 받는 타격이죠. 자, 어때요? 아직도 일본 불매운동이 쓸모없는 짓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아있을까요? 이제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일본 GDP가 5,800조 원인데 한국에서 10조 원 손해봤다고 쳐도 5,790조 원이다. 전혀 타격이 없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죠.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기록 중에 있고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글로벌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일본의 구기업인 아파호텔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소식에 이어서 혐한 방송으로 불매운동 영순위에 등극한 DHC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백씨가 글로벌 청원 사이트 격인 change.org에서 DHC의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 발언들을 고발하고 아마존 등 글로벌 핵심 유통업체에서의 DHC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백씨를 지지하고 있네요.